이 종목 3년 만에 40배가 올랐습니다. 지난 5월엔 사상 최고가 42만 6천 원. 그런데 단 석 달 만에 주가는 반토막이 났죠. 한미반도체,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폭락의 바닥에서 반가수혜가 하나 당겨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차세대 HBM4 사이클, 그 첫 수주 440억 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 딱 30초면 판이 갈립니다. 구독 걸어두고 끝까지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건 TC 본더, 이른바 열압착 장비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D램을 수십 층 쌓아 올린 반도체죠. 그 층들을 열과 압력으로 눌러붙이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장비입니다. 골드러시 때 돈을 번 건 광부가 아니라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이었죠. 한미가 딱 그 자리입니다. TC 본더 세계 점유율 71%, 압도적 세계 1위 SK, 삼성, 마이크론. 누가 이기든 장비는 한미에서 삽니다.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2022년 주가는 만원대. 그런데 HBM 붐이 터지자 3년 만에 40배. 작년 매출은 사상 최대 5,700억 원. 영업이익률은 무려 43%. 반도체 장비 회사가 이런 이익률을 낸다는 건 그만큼 독점이란 뜻이죠. 그 열기가 정점에 달한 게 지난 5월 12일 장중 42만 6천 원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40조 원을 넘봤고 시장은 제2의 SK 하이닉스를 외쳤죠.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1분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매출 509억 원, 1년 전보다 65% 급감. 영업이익은 80억 원, 87%가 증발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이익의 겨우 10분의 1, 이른바 어닝 쇼크였습니다. 이유는 뼈 아팠습니다.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는 전황이 국내 수주가 잠시 비었던 거죠. 외국인과 기관은 곧바로 던졌고 주가는 한 달 만에 40% 넘게 빠졌습니다. 실적이 발주 타이밍 하나에 출렁이는 롤러코스터 종목이란 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곽동신 회장은 폭락장 한복판에서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였죠. 누적 645억 원, 바닥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오너가 이렇게 베팅하진 않습니다. 자신감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결정적 소식이 날아듭니다.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HBM4용 TC 본더 442억 원어치를 발주한 겁니다. 최신 장비 그리핀 4.5 15대. 끊겼던 수주가 마침내 재개됐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쌓인 수주 장호입니다. 한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최대 고객 사양 장호가 그 고객의 1년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하반기에 인식될 매출이 이미 곳간에 쌓여 있다는 뜻이죠. 1분기 쇼크는 사라진 게 아니라 미뤄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이 분기부터 반등을 봅니다. 2분기 매출은 직전 대비 347% 급증 추정. 올해 연간으론 매출 8천억 원, 영업이익 4천억 원, 작년보다 60% 늘어난 사상 최대 실적으로의 복귀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연료는 HBM 자체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적층은 12단에서 16단으로 층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본더 대수도 급증하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이 이 수요를 끌어당기고 올해 HBM 시장은 600억 달러 규모로 70% 성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미의 카드는 TC 본더 하나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인 하이브리드 본더 공장을 인천에 짓고 있고 칩을 전자파에서 보호하는 EMI 실드는 애플과 퀄컴에 납품하는 세계 1위. 여기에 북미 법인까지 성장축을 여러 개 깔아둔 겁니다. 그럼 증권가 목표가는 어떨까요? 가장 높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0만 원, 가장 보수적인 곳은 18만 원, 최고와 최저가 거의 3배 차이. 이렇게까지 전망이 엇갈리는 종목도 드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죠.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봐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지금 주가수익 비율은 125배, 주가순자산 비율은 35배. 이익이 바닥일 때 배수만 커 보이는 착시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빠지면 하락은 가파릅니다. 둘째, 경쟁입니다. 한때 한미가 독점하던 SK 하이닉스 물량에 한화세미텍이 들어왔습니다. SK는 공급을 이원화했고 한미의 몫은 100%에서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죠. 한화의 누적 수준은 벌써 800억 원. 독점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이 경쟁은 법정으로도 번졌습니다. 한미가 먼저 특허 침해로 한화를 걸었고 한화는 맞소송으로 방역했죠. 최악의 경우 상대 장비의 공급 중단까지 걸린 다툼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개 속. 승패에 따라 판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적층이 더 높아지면 열압착이 아닌 하이브리드 본딩이 대세가 됩니다. 빠르면 2029년 한미의 주력 장비 시장을 잠식할 수 있죠.
한미도 대응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이 분야에선 후발주자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인 셈이죠. 다섯째, 실적이 소수 고객의 발주 타이밍에 크게 흔들립니다. 게다가 삼성은 자회사 장비를 써서 한미의 몫이 아니죠. 지난 7월 2일 반도체 급락장에서 한미는 하루 만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작은 뉴스에도 크게 출렁이는 전형적인 고베타 종목이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 갈래입니다. 먼저 강세 시나리오. 하반기 HBM4 수주가 몰리고 실적이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길. 다음은 기본 시나리오. 회복은 하되 한화와 나눠 먹으며 완만히 오르는 길. 마지막 약세 시나리오. 전환이 늦고 경쟁의 점유율을 더 내주는 길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먼저 가속 페달. HBM4 수주 재개 70% 독점. 사상 최대 실적으로의 복귀. 반대로 브레이크. 100배가 넘는 밸류, 한화의 추격, 그리고 실적 변동성. 같은 회사를 두고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한미는 곡괭이와 삽을 파는 왕의 귀환일까요? 아니면 사이클 정점의 함정일까요? 답은 하반기 실적과 수주가 말해줄 겁니다. 다만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시청자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반도체 주가 전망 이상 Thinking About 이었습니다.